직장은 여전히 힘들다. 하루에 제대로 10분을 쉬기가 어렵다. 정확히는 1분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겨우겨우 끝내고 있는 중이다. 매일 퇴근할 때 종아리와 허벅지가 근육이 밴 느낌이 난다. 그리고 몸이 너무 고되다는 느낌에 서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다.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누르고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행인 건 상사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람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려는 나의 경솔함을 반성하게 된다. 저번 주는 새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한다. 그런데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은 조회수만큼 구독자 수가 오르지 않았고 많지 않은 구독자 중 구독 취소도 있었다는 점이다. 저번 주는 회사 적응 때문에 힘들어서 영상을 올려야 하나 쉬어야 하나 고민했었다. 그래도 계획에 맞춰 무리해서 올렸다. 하지만 전만큼 정성을 들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나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시청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느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다시 내 영상을 보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목소리도 듣기 싫었다. 그래서 영상을 잠시 비공개를 하기로 했다. 다시 보니 전하려는 말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보였다. 그리고 경솔한 생각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하였다. 영상의 질이 시청 횟수와 구독수 증가로 평가를 받는 느낌이라 그 평가에 따라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영상을 그만 올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지만 좋은 영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는 느낌이었다. 전하고 싶은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에 한없이 자신감이 없어졌다. 내가 한없이 매력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매력 없는 사람이 영상을 제작해서 누가 재미있게 봐줄까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다. 주말이 되어서 푹 쉬고 다시 영상을 보았다.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정성 들여 생각하고 쓴 부분도 있었다.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고쳐가야 할 부분이기에 영상을 공개로 다시 전환하였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나는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기에 나만의 색깔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내 영상의 큰 틀을 변화시킨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 모습을 완전히 거부하는 느낌이다. 더 좋게 성장하려 노력은 할 거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원래의 틀대로 끌고 나가고자 생각하였다. 하지만 글을 쓸 때 경솔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영상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일을 시작한 지 9일이 지났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지나가다가 결혼을 했는지 한 번씩 묻는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무안한 듯 요즘에는 늦게 결혼도 많이 하고 비혼도 많잖아요 라고 하며 수습하듯이 이야기를 한다. 나는 애써 나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20대, 30대, 40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만 다른 일장일 때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기도 한다. 40대 미혼에 계약직에 불안정한 일자리, 20, 30대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고 안정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겠지. 그 시선을 쫓아가려다 애써 내 시선으로 돌아온다. 나는 안다. 그 끝은 결국 헤어나오기 어려운 우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애써 그것을 무시한다. 주변에서 내가 잘못되었다 느끼게 하는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 생각과 마음은 내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괜찮아진다. 그렇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그럴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나는 이것을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하는데 참 효과적이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나를 포함한 4명의 친구 무리가 있다. 20대 초 여행을 갔을 때 무리 중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진실게임을 하게 됐다. 나를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그 당시 큰 충격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애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다. 하지만 서서히 4명의 모임을 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 친구들 다 시간이 되는데 나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나를 빼고 만나라고 하였다. 상처받기 싫었기 때문에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만큼 나도 그들과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았고 그들에게 쏟던 애정을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더 쏟았다. 이해하기 쉽게 인기가 많은 친구가 A이고 그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 2명을 B씨라고 칭해보겠다. 내가 공부하느라 함께 만나지 못한 5년 동안 A를 좋아하는 B씨는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 A, B씨 중 나는 비슷한 일을 해서 B와 개인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낸다. 요즘 공무원 공부를 포기하고 여유가 생겨 A, B와 놀 때가 자주 생겼다. 또 목적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다 보니 요즘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B는 A를 대할 때와 나를 대할 때가 달라서 서운할 때도 자주 있다. B는 A가 하는 것은 모두 좋아 보여서 칭찬을 과하게 한다. 모두 경험해봤을 것이다. 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특정 한 명을 칭찬하면 칭찬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진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건 나도 그런데 라고 하던가 그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 말에 태클을 걸어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괜히 구차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나중에 더 기분이 좋지 않아졌다. 무리로 놀 때 특별히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내가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통제가 가능한 내 생각과 마음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우울의 싹이 틀 때부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